거란도 당연히 검차의 존재를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네. 근데 왜 속수무책으로 당했느냐. 네. 과연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 자, 오늘은 저희가 귀주대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죠. 네, 오늘은 3차 고려거란 전쟁의 하이라이트인 귀주대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드라마를 보니까 검차라는 무기가 비밀병기인 것처럼 묘사가 되더라고요. 뭐 화차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수레에다가 창을 달아놓은 그런 무기가 그렇게 신무기라고 불릴 정도로 어떤 혁신적인 무기 취급을 받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검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앞에 검을 끼운 수레라는 거죠. 고려거란 전쟁 드라마 보면 초반부 강조가 이제 30만 대군을 끌고 회전을 벌일 때 나오더라고요. 기록에도 딱 그때만 나와요. 강조가 검거를 배치해서 거란의 병사들이 침입하면 검거가 함께 공격하였으니 쓰러지지 않는 자들이 없었다. 고려시대 때 검차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고려거란 전쟁 드라마에서는 아마 정조 때 만든 풍천유양이라는 책에 나온 이 검차의 모습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럼 애초에 그 우리는 고려 시절에 검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네요? 왜냐면 기록에 요거 한 줄 나오고 실제 유물도 없고 아, 설계도도 없고. 과연 이게 고려의 비밀 무기인가, 고려에서만 쓴 거냐. 옛날부터 이제 전쟁터에서는 수레를 써왔죠. 중국 막 삼국시대 때부터 계속 이 수레를 이용한 방진이나 수레를 이용해서 목책처럼 활용하는 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검차라는 거는 좀 모양이 특이하잖아요. 앞에 칼을 달아서 앞으로 밀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유사한 걸 보자면 당나라 때 현상거라는 게 있고, 고려랑 동시기 때 홍나라에서 사용한 전투 수레가 이제 되게 모양도 다양해요. 앞에 막 판을 달고 판 앞에 막 뭐 칼 같은 걸 꽂아서. 고려 검차랑 원리는 유사하죠. 이게 조금씩 진화를 하네요. 이런 검차 종류가 발전한 거는 결국 북방 기마민족을 상대하기 위해서잖아요. 고려도 네. 이제 북방 기마민족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니까 검차라는 거를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거란도 검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거란도 당연히 검차의 존재를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네. 근데 왜 속수무책으로 당했느냐. 네. 과연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 아, 질문이 잘못된 거네요? 기록을 보면은 크게 이겼잖아요. 통주전투에서 뭐 검차를 이용해서 되게 이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 당시 무기라는 거는 뭐 총이나 미사일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기 하나가 전쟁의 판도를 바꾼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무기를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얼마나 숙련됐고 이런 게 결국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조총이 활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해서 위협적인 무기로 생각을 안 했는데 그쵸? 일본은 그거를 수십 년 동안 운용을 하면서 그쵸. 전술적 운용이 되게 숙련됐죠. 발전을 시켜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 재탄생을 한 것처럼 그- 비슷하다. 다 무기마다 역할이 있으니까 뭐 조총도 나왔을 때 그냥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활도 운용을 하고 창도 운용을 하고 그 조총의 역할이 만약에 상대가 돌진하면 상대 진영을 그 압도적인 화력으로 무너뜨린다든가. 기록을 보면은 아까 강조가 이제 검차를 일렬로 쭉 늘어놓고 크게 이겼다고 나온 걸 보면은 검차를 그 전보다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운용을 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거란 기병을 상대로. 근데 보면은 결국 전쟁은 졌잖아요. 홍수전쟁은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거란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게 맞느냐? 이겼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한 걸까?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 검차가 있기 때문에 거란에서 후미로 돌아서 약한 곳을 노려서 총사령관의 본진을 치는 전술을 택한 거죠. 결국 무기를 운용하는 건 사람이고, 무기라는 건 전쟁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무기를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무기가 뭐 특별한 이게 막 비밀 무기냐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아마 그 전까지도 검차는 있었을 거예요. 비슷한 게. 물론 이 다른 나라에서 쓰는 걸 보고 가져왔다고 해서 그대로 쓰진 않죠. 우리나라에 맞게 또 개량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또 산악지형이 많고 하니까 그런 개량을 해서 어떻게 운용했느냐, 얼마나 잘 운용했느냐, 그런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강조도 전쟁터에서 크게 이겼다고 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흔치 않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운용을 했고 그걸로 효과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고려의 독자적인 무기냐라고 하면은 과연 그럴까?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검차는 충분히 알아본 것 같고. 네. 이거 보면은 검차는 네. 보면 되게 웃긴 거 많아요. 그 송나라 때 그 책에 나오는 거 보면은 막 상차 이런 거 모양도 특이하거든요. 코끼리처럼 생겨가지고. 실제로 그 코끼리처럼 만들려고 한 건가요? 상자가 코끼리 상자니까요. 재밌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귀주대첩을 좀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귀주대첩이 일어난 게 3차 고려 거란 전쟁, 그러니까 3차 여요 전쟁인데, 우리나라의 그 지리적인 뭐라고 해야 되냐? 지정학적 위치를 봤을 때 우리는 거란이랑 송나라 사이에 껴서 박쥐짓을 하고 있었다. 거란이 빡쳐가지고 내려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고려 비하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고요. 이제 지정학적인 걸 봤을 때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면은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북방 민족들을 보면은 청나라나 원나라나 우리나라를 결국 공격하잖아요. 네. 중원으로 가기 전에. 북방 기마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장점을 보면은 굉장히 전투력이 셉니다. 북방 민족은 유목 민족이고 생활이 곧 전투 훈련이에요. 사냥도 해야 되고 늘 말을 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생활 자체가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데 단점이 뭐냐면 결국은 문제는 인구수예요. 중원을 먹기 위해서는 전부 다 가야 돼요.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약탈하고 오는 거야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지역을 통치하려면은 거의 막 전 인구가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뒤에서 중국의 우방인 우리 그 한반도가 뒤를 치면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국은 늘 우리나라를 포섭하려고 했던 거고 북방 민족은 중원으로 내려가기 전에 늘 우리나라를 정리를 해놓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고려 거란 전쟁 당시도 보면은 거란이 송나라랑 싸우고 있었는데 여진은 실제로 계속 거란의 변경을 공격했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1차 고려 거란 전쟁이 소선영이 공격한 거죠. 993년에. 소선영이 왜 공격했냐? 보면 여진, 그 근방에 여진을 정리하기 위해 왔다가 고려도 한번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서희랑 단판을 짓고 소선영이 물러나고 네. 그 뒤에 이제 1005년에 송나라랑 거란이 전연의 맹을 맺습니다. 거란도 송나라를 점령할 힘이 안 되고 송나라도 거란을 밀어낼 힘이 안 되니까 서로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 평화협상을 맺은 사이에 다시 한번 고려를 정리하러 옵니다. 그게 2차 여요전쟁이에요. 이제 2차 여요전쟁이 끝날 때 고려에서 이제 좀 시간 끌기 용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은 고려 왕이 황제한테 직접 나가서 이제 아련을 하겠다. 그러니까 친조를 하겠다. 네.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네. 근데 고려에서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왕이 병에 걸려 친히 조회하러 올 수가 없었다고 아뢰게 하였다. 왕이 병에 걸린 걸 핑계로 이제 친조를 못하겠다고 한 거죠. 거란 황제가 이제 화가 나서 다시 강동 6주를 함락해라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강동 6주가 어디죠? 강동 6주가 서희와 소순영이 이제 단판으로 해서 서희가 얻은 땅인데 우리가 귀주전쟁으로 알고 있는 귀주 그리고 흥화진 요 일대가 이제 강동 6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친조 약속을 어기니까 거란 황제가 화가 나서 왜 약속을 불이행하느냐, 강동 6주를 우리가 가져가겠다 하면서 이제 여러 번의 국지전쟁이 일어나고 고려의 상황을 보면 여진 중에 일부가 거란이랑 힘을 합쳐요. 여진도 해적이 유명하거든요. 여진의 해적이 있다고요? 그럼요. 여진도 해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여진 해적들이 가서 뭐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고, 여진을 흔히 우리가 뭐 유목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여진은 엄밀히 말하면은 반농 반유목. 농사도 짓고 유목도 하고 약탈도 하고 해적도 있고. 왜냐면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진 해적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때 여진구랑 저 배우 이름이랑 여진구요? 같은데 여진구요? 예, 외구라고 하잖아요. 구가 해적이에요. 여진구가 이제 여진구라고 안 할게요. 여진족 해적들이 이제 침입을 하고 거란이 국지전을 걸고 기문최질의 난이라는 난인도 일어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고려는 성을 쌓고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1018년에 소배합이 황실 정예군을 포함한 10만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옵니다. 강감찬은 20만 군대를 이끌고 영주에 대기를 합니다. 거란군이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걸 터뜨려서 이때 갑자기 비바람이 붑니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뭐 겨우 수천 명이었다.